주거 불안의 시대, 우리를 구원할 동아줄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진정으로 편안한 안식처라고 느끼십니까?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온전한 휴식의 공간이라는 안도감이 드는지, 아니면 이번 달 월세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혹은 다가오는 전세 만기일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막막함에 가슴 한 구석이 턱 막혀오지는 않으십니까? 저 역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집이라는 단어는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현실의 벽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더 선명합니다. 매달 25일 월급이 통장에 찍히기가 무섭게 마치 제 돈이 아니었던 것처럼 월세와 관리비로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텅 빈 잔고와 한숨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도 집값이 오르는 속도는 제 월급이 오르는 속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었고, 마치 저는 제자리에서 쳇바퀴만 돌고 있는 다람쥐가 된 것 같은 무기력함에 빠지곤 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이러한 주거 불안이 단순히 개인의 고민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치솟는 금리 때문에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로 사는 분들은 매년 오르는 임대료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점점 더 외곽으로,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의 주제는 기승전집 이야기로 귀결되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씁쓸한 술잔만 기울이는 날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대로 평생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옛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오늘 증명해 드리려 합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주거 현실의 한 줄기, 강력한 빛이 되어줄 동아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혹은 복잡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 때문에 놓치고 지나쳤던 바로 그 정책,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조금 빌려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신용만 하는 그저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던 주거비 부담의 가장 무거운 돌덩이를 서울시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나선 아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수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턱하니 빌려주면서 이자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사기가 아니냐고 의심부터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 같은 일이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의 보증하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제 곧 그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온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당한 권리이자 복지 혜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만 둘러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매달 수십만 원, 아니 1년이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피 같은 돈을 은행 이자나 월세로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돈이면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도 있는 소중한 자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작심하고 이 영상 하나에 여러분의 주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공고문을 읽어드리는 수준의 뻔한 정보였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격 조건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당첨 확률을 높이는 디테일한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세입자의 삶에서 벗어나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목돈을 모아 진짜 내 집 마련의 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거 문제로 혼자 끙끙 앓거나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기분이 달라지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미래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주거 불안의 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시대로 넘어가는 첫걸음을 저와 함께 힘차게 내디뎌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6천만 원 무이자 지원의 충격적 혜택. 그렇다면 도대체 모두가 입을 모아 찬양하는 이 장기안심주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일 만큼 큰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그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인데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발품 팔아 구해오면 서울시가 여러분의 보증금 중 일부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대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서울시가 함께 돈을 모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공동 임차의 형태를 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갚아야 할 이자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기적 같은 혜택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여러분의 체감 온도가 확 달라지실 겁니다. 지원 금액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집을 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 모은 적금을 깨거나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은행으로 달려가 높은 금리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이용한다면 서울시가 자, 여기 6천만 원은 우리가 낼 테니 당신은 나머지 1억 4천만 원만 준비하세요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내가 짊어져야 할 빚의 무게가 6천만 원이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이거나 1인 가구여서 보증금이 조금 더 저렴한 집을 찾고 있다면 혜택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구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원 폭을 보증금의 50%까지 파격적으로 늘려줍니다. 최대 한도는 4,500만 원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집값의 절반을 서울시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짜리 전세집을 구한다면 서울시가 4,500만 원을 내주고 여러분은 나머지 4,500만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자본으로 서울 하늘 아래 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요즘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해보면 더욱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4%에서 5%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시의 도움 없이 은행에서 6천만 원을 연 4% 금리로 빌렸다면 매년 240만 원을 이자로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한 달로 치면 20만 원이라는 생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안심주택에 당첨되는 순간 이 240만 원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주머니에 남게 됩니다. 매달 20만 원이면 1년이면 최신형 스마트폰 2대를 살 수 있는 돈이고 10년이면 무려 2,400만 원이라는 거금입니다. 이 돈을 적금에 넣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주거비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 형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줄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제도를 단순히 주거 지원 정책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 지원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이 혜택을 누리며 한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입자로 살아본 분들이라면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만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잘 아실 겁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올려줄 돈이 없으면 또다시 이삿짐을 싸야 하는 그 서러움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를 다니지 않음으로써 아끼게 되는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리고 새 집에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가구, 구입비나 도배 비용 등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수천만 원을 훌쩍 넘길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잦은 이사로 인한 아이들의 전학 문제나 교우 관계, 단절 같은 정서적인 불안함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가진 또 하나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장점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소식에 내 보증금도 떼이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서울시라는 거대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기를 칠 엄두를 내기 힘듭니다. SH공사가 법적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전에 SH공사 소속의 법무사들이 해당 주택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권리 관계는 깨끗한지 아주 깐깐하게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이 혼자 알아볼 때는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들을 전문가들이 미리 걸러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기당할 걱정 없는 검증된 안전한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에서 공짜로 지원받는 것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 시민인 여러분이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납부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을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돌려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귀찮아서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시고 텅 빈 잔고 때문에 한숨 쉬고 계셨다면 이 제도가 확실한 동아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족한 보증금을 어떻게 메울지, 대출 이자는 또 어떻게 감당할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지난날들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이 최대 6천만 원의 무이자 혜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저축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입니다. 이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10년 후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특혜와 미리네 집 입원 모집 공고를 분석하면서 제 눈을 가장 크게 사로잡았던 부분은 단연코 신혼부부를 위해 준비된 선물 보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집 문제만 해결돼도 결혼할 텐데라는 탄식을 내뱉어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지만 당장 신혼집을 구할 돈이 부족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혹은 무리한 대출을 받아 시작부터 빚더미 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저출생과 만원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 불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번 장기안심주택 모집에서 그야말로 작정을 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단순히 신혼부부도 신청하세요 수준이 아니라 신혼부부라면 제발 신청해서 혜택을 다 가져가세요라고 호소하는 듯한 파격적인 특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선 공급 물량부터가 남다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총 6,000호의 물량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배정된 물량만 무려 500호에 달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일반 공급과는 별도로 신혼부부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전용 트랙을 만들어준 셈이니 당첨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량보다 더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소득 기준의 완화입니다.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맞벌이라서 소득 기준을 조금 넘기 때문에 신청조차 못해라는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열심히 벌면 벌수록 오히려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맞벌이 페널티 때문에 억울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80% 이하까지 아주 파격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이 수치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1,040만 원 수준입니다. 월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은 사실상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기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소득이 애매해서 안 되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산층 신혼부부까지도 모두 끌어안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들 강력한 치트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주기간 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만약 연봉이 올라 기준을 넘게 되면 가차없이 퇴거 조치를 당하곤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연봉이 올랐는데 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전면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이 집에 살면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이후에 연봉이 수억 원으로 오르든 로또에 당첨되어 자산이 늘어나든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공포를 완벽하게 제거해준 것이며, 마음 놓고 돈을 벌어 자산을 불려나가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의 정점에는 미리네 집이라는 원대한 로드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기 안심주택에서 신혼기간을 보내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10년을 꽉 채워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0년 뒤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이 되실 텐데, 이때 서울시는 여러분을 그냥 길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미리네 집이라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미리네 집으로 이주하게 되면 그곳에서 또다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상관없이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기 안심주택 10년에 미리네 집 10년을 더하면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엄청난 장기 플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리네 집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게 되면 단순히 세입자로 사는 것을 넘어 그 집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쥐어줍니다. 즉, 남들이 집을 사기 위해 부동산을 기웃거리고 대출을 알아보며 고생할 때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골든 티켓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세금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서울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집 문제는 결혼 생활의 첫 단추이자 평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자산 규모와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이자를 아끼고 그 돈으로 종잣돈을 모아 투자를 하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알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제 갓 결혼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비 신혼부부 여러분. 혼수 가전 하나 더 장만하는 것보다 예식장, 꽃 장식에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기 안심주택 신청입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와 혹은 예비 배우자와 마주 앉아 이 영상을 공유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전략 회의를 시작하십시오.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시작할 핑크빛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클릭 한 번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가 차려놓은 이 완벽한 밥상을 절대 걷어차지 마시고 숟가락만 얹어 행복한 신혼생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상세 자격 요건 분석자.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이 혜택들이 과연 나의 것이 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볼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자격 요건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파트는 영상 중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할 핵심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되겠어? 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당연히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 삼아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집이 없지만
만약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와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쉽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지방에 있는 아주 낡은 시골집이나 소형주택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 기준은 생각보다 매우 엄격합니다. 아주 작은 지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청약홈 등을 통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을 깨끗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단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면 의외의 희망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높은 벽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2024년 적용 기준으로 쉽게 풀어드리면 1인 가구는 약 417만원, 2인 가구는 약 600만원, 3인 가구는 약 701만원, 4인 가구는 약 809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이나 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므로 본인의 원천징 수용 수중이나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나는 월급이 조금 많아서 안 되겠네 하며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모집의 하이라이트인 신혼부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이 소득 기준이라는 빗장을 과감하게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기준 소득의 180%까지 허용되는데 2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이 무려 1,040만원에 육박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부부 합산 1억 2천만 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를 포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기준 완화이며 소득 때문에 공공임대는 포기했다는 말이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자산 기준입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 세대가 보유한 총 자산 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단순히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자산은 물론이고 은행에 넣어둔 예금과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자산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반대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같은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순자산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자동차 가액입니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시대지만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너무 비싼 차를 타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만약 고가의 외제차나 최신형 대형 세단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차량 가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내 차의 현재 가치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소득은 통과했는데 차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제 신청자인 여러분의 자격을 확인했다면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의 조건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가장 환영할 만한 변화가 바로 이 주택 면적 기준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집의 크기를 아주 깐깐하게 제한해서 1인 가구는 원룸이나 아주 작은 집밖에 구할 수 없었던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그 제한을 없애고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32평 34평형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즉 혼자 살더라도 혹은 둘이 살더라도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다만 지원 가능한 전세 보증금의 상한선은 존재합니다. 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발품을 잘 팔면 강북이나 서울 외곽 지역 혹은 구축 아파트나 신축 빌라 중에서는 이 가격대에서 훌륭한 집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 반전세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되는 금지 주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집이 예쁘고 가격이 싸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절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빌라처럼 보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상가나 사무실로 등록된 곳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장기 안심주택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보증금을 보호받기도 매우 어려운 위험한 물건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계약 전에 건축물 대장을 떼어 용도가 주택,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주거용로 명시되어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등재된 곳 등은 모두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쳐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이 없도록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쭉 훑어보니 머리가 조금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조건들은 거꾸로 말하면 이 조건만 맞추면 6천만 원을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가 걸러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자격이 되고 안 되고가 갈리는 이 냉정한 승부처에서 꼼꼼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모집 공고문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그리고 형광펜을 들고 제가 말씀드린 항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내 자격을 증명해 내십시오. 귀찮음을 이겨내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청 일정과 방법, 실전 가이드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6천만 원이라는 혜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마치 옆에서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다이어리나 스마트폰 달력을 켜고 빨간 펜을 들어주십시오. 이번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바로 내일인 10월 17일 목요일에 대대적으로 발표됩니다. 이 공고문이 뜨는 순간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격 요건들이 혹시라도 변경되거나 미세하게 조정된 부분은 없는지 2번, 3번 정독하며 확인하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전의 날 신청 접수 기간은 10월 29일 화요일부터 10월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기간이 아주 넉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딱 3일, 그것도 평일에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나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자칫하다가는 하는 사이에 날짜가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능하다면 접수 첫날인 29일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각오로 알람을 맞춰두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오직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진행됩니다. 예전처럼 동사무소에 가서 줄을 서거나 우편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나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하시는 자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신청 당일에 PC방을 가시거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미리 약속을 잡아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만료되었거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당일에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증서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미리 갱신해 두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첫 번째 준비 운동입니다. 인터넷 신청을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접수가 마감되면 SH공사에서는 1차적으로 신청자들의 정보를 걸러낸 뒤 서류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면 이제는 실물 서류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 및 자산 입증 서류들을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해야만 최종 심사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꽤 많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데 마감 임박해서 준비하다 보면 전산 오류가 나거나 서류가 누락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가 나기 전이라도 공고문에 적힌 필수 서류 목록을 미리 출력해서 하나씩 체크하며 준비해두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길고 긴 심사의 터널을 지나 최종 입주 대상자가 발표되는 날은 내년 3월 19일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쯤 여러분에게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첨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그때부터는 진짜 현실적인 미션이 시작됩니다. 바로 집 구하기입니다. 서울시는 여러분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2027년 3월 18일까지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을 찾아 계약을 완료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년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그 집이 장기 안심 주택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권리 분석 심사까지 통과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 매물이 귀한 시기에는 괜찮은 집이 나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계약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따라서 당첨 문자를 받는 즉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쭈뼛쭈뼛 망설이지 말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저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당첨자인데 이 제도로 계약 가능한 전세집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일부 집주인이나 중개사들은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 공포 때문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집주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증금의 일부를 책임져주는 장기안심주택 세입자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아주 안전하고 환영할 만한 우량 고객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시가 보증하는 확실한 세입자라는 점을 어필하고 중개사에게도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대로 확실하게 챙겨드리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힌다면 좋은 물건을 소개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SH공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보면 장기안심주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거나 경험이 많은 친절한 부동산 리스트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보러 다니실 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반드시 권리 분석을 염두에 두고 집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집이 깨끗하고 마음에 들어도 융자가 너무 많거나 위반 건축물이라면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헛걸음을 줄이기 위해 집을 보기 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거나 중개사에게 이 집 SH 권리 분석 통과 가능한가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과정이 조금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수고로움은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10년 동안 내 집 걱정 없이 살기 위한 아주 값진 투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조금 더 치열하게 준비한 대가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삶의 질로 확실하게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의 날짜를 표시하고 SH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나비 효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권리분석 심사, 이것만 알면 백전백승자. 이제 여러분은 장기안심주택이라는 긴 마라톤 코스에서 가장 높고 험난한 마지막 고개인 권리분석 심사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쁨에 취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가는 2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좌절할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냈고 집주인과도 이야기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가 진행하는 이 권리분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리 분석이란 쉽게 말해 여러분이 들어가 살려고 하는 그 집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SH공사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서울시의 예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단순히 귀찮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것은 전세 사기가 판치는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제공하는 최고급 안전장치이자 필터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SH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집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바로 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여러분이 계약하려는 전세 보증금과 그 집에 이미 잡혀있는 은행 빚 즉 근저당 설정 금액을 합친 총액이 집값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만 승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보통 집값의 90% 혹은 그보다 더 안전한 수준 이내여야 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잔뜩 빌려 쓴 상태라면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앱이나 광고를 보다 보면 주변 시세보다 유독 저렴하고 인테리어도 훌륭한 매물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하고 덥석 물기 전에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집은 없다는 말처럼 그런 집들은 10중 8구 융자가 한도 끝까지 차 있어서 일반적인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는 위험한 매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집들은 SH 권리 분석이라는 깐깐한 거름망을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 열람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을구에 적힌 근저당 설정액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집값과 융자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인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이 시간과 감정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부채 비율만큼이나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복병은 바로 위반 건축물입니다. 서울의 주택가 특히 빌라나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옥상에 판넬로 지은 옥탑방이나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해서 방을 넓힌 집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을 때 상단에 노란색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면 그 집은 장기안심주택 지원이 100%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내가 들어가 살려는 호실은 멀쩡하더라도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이나 공용공간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다면 건물 전체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집을 둘러볼 때 단순히 벽지가 깨끗한지 수압이 좋은지 만 볼 것이 아니라 옥상이나 테라스 쪽에 불법으로 덧댄 구조물은 없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 건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내용 없나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헛걸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심사를 넣었는데 부결 즉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다시 이 짓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솟구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멘탈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권리 분석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당신 이 집 들어갔으면 나중에 보증금 다 날릴 뻔했어라고 서울시가 여러분을 구해주었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폭탄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해준 것이니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권리 분석 통과한 집은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마음 놓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즉시 툭툭 털고 일어나 다른 매물을 찾아 나서는 끈기와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SH공사는 여러분이 집을 구할 때까지 여러 번이고 심사를 다시 받아주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 심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통과하기 위한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와 협약을 맺은 법무사들이 권리 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중개사를 통해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가심사를 요청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며칠씩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사진을 찍어 보내고 이 집 정도면 통과 가능할까요? 라고 사전에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베테랑 법무사님들은 서류만 쓱 훑어봐도 여기는 위험합니다. 혹은 여기는 무난하겠네요 라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곤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할 때 처음부터 SH 권리 분석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집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기존에 전세임대나 장기안심주택으로 계약했던 이력이 있는 집이라면 이미 한 번 검증을 거친 곳이기 때문에 다시 통과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권리분석 심사는 귀찮은 장애물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조금 까다롭고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을 꼼꼼하게 밟아나가는 것이야말로 깡통 전세의 공포에서 벗어나 10년 동안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집에서 시작하는 여러분의 새 출발을 위해 이 마지막 관문을 슬기롭게 돌파하시길 응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어부터 지까지 모든 내용을 숨가쁘게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거 불안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표류하던 여러분의 배를 안전한 항구로 정박시켜줄 6천만 원짜리 황금다채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보증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매달 여러분의 통장을 스쳐 지나가던 월세와 피 같은 대출 이자를 여러분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남겨주는 경제적 자유의 씨앗이자 2년마다 짐을 싸야 했던 서러움에서 벗어나 10년 동안 내 집처럼 발 뻗고 잘 수 있는 심리적 해방의 열쇠입니다. 특히 이제 막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몽을 축여주고 미래를 향해 다시 달릴 힘을 주는 귀하디 귀한 기회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이 제도의 장점을 외치고 당첨 전략을 떠먹여드린다 한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이 끝나는 이 시점에 좋은 정보네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는 스마트폰을 끄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바쁜 생활에 치여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청 기간이 다 지나서야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곤 합니다. 그때 신청이라도 한번 해볼 걸 믿져야 본전인데 왜 귀찮아했을까 하는 때늦은 후회는 여러분의 주거 현실을 단 1mm도 바꿔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행동하는 자의 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작은 호기심과 희망의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달력에 날짜를 적고 알람을 맞추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 앞자리를 바꾸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지켜내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 마냥 꽃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복잡한 공고문을 읽다가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고 수북이 쌓인 서류를 준비하느라 동사무소를 오가며 땀을 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위해 다리품을 팔다가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까다로운 집주인을 만나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기 위해 혹은 아르바이트로 몇 푼을 벌기 위해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은 얼마나 됩니까? 하물며 내 통장에 꽂히는 것도 아닌 남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공짜로 안겨주고 내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켜주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며칠 정도의 수고로움은 기꺼이 감수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약간의 불편함만 견뎌낸다면 여러분이 얻게 될 달콤한 열매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아낀 돈이 차곡차곡 쌓여 1년이면 수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의 목돈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아서 아낀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 그리고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까지 생각한다면 이 투자의 수익률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는 안 될 거야,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떨어질 거야, 절차가 너무 복잡해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지금 이 순간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로또에 당첨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사지도 않고 당첨을 바랄 수는 없듯이 신청조차 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신청서를 내미는 용기 부딪혀보는 패기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설령 이번에 떨어진다고 해도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류를 준비해보고 자격을 따져본 그 경험은 여러분의 금융지능을 높여주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탄탄한 근육이 되어줄 것입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고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지금 당장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두고 공고문이 뜨는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에 집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조카나 후배가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야, 이런 게 있더라. 너 한번 해봐라라고 툭 던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구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집 걱정 없는 서울살이, 전세 지옥 탈출 내 집 마련의 꿈.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TV 속 뉴스에나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준비하고 도전하고 쟁취하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작은 위로와 확실한 해결책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그리고 그 집에서 피어날 수만 가지 웃음꽃을 저도 마음을 다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용기 내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쟁취하십시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